출신 남중교당에서 간사 근무한 법륜학년 우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보니 입교가 되어 있었고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태교를 설교와 성가로 했다고 하실 정도로 부모님께서 교당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만나 저 역시 교당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당시 주임 교무님이셨던 건타운 최성량 교무님의 무릎에 앉기 위해 누나와 경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저 역시 교당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교무님께서는 항상 제게 출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많은 장래희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무님은 하기 싫다고 말을 드렸었습니다. 제 고향인 충주에는 원불교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교였습니다. 당장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원불교를 다니던 아이는 저 혼자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교당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내 친구들도 다니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교당에 데리고 가거나 그 친구가 종교가 싫다고 하면은 교당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데려가 같이 가자고 꼬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오면서 저는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고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격이 되니 남들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홀로 다른 종교를 다니는 제가 많이 이상한 것 같고 또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교당에 가고 싶다는 마음도 식고 계속 핑계를 대며 교당에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도 별로 안 해도 되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하시던 아버지도 항상 터치를 별로 안 하시던 아버지는 종교에 관해서는 엄격하시고 반드시 원불교를 다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런 아버지 몰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고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교당에서는 항상 좋아해 주시고 제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교무님들과 어른들이 있는 것과 달리 교회에서는 많이 겉돌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의 노력이 아닌 다 하나님의 실력과 그런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이란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노력은 다 무엇이지 않은 생각이 들면서 점차 교회에 대한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니 다시 생각나는 것은 교당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힘든 점은 없고 그리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던 교무님들이 생각이 났고 중학교 때 열반하신 친할머니의 천두제를 당신들의 부모님이 열반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교당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교당에 다시 열심히 다니고 있을 무렵 고등학교 1학년에 저희 막내 누나가 출가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누나의 결정을 응원하고 저 역시 응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족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막내였던 저는 누나에게 가는 관심과 사랑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어떻게 하면 저 관심을 도로 나에게 돌리지 않은 생각을 하다가 나도 출가 서원을 하게 되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다음에 1년 뒤에 원불교 훈련에서 출가를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서원은 이 세계를 위한 공심도, 참 나를 찾겠다는 의지도, 그리고 부처가 되겠다는 열망도 그 무엇도 없는 탐진치로 똘똘 뭉친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세웠을 당시 어른들께서는 항상 잘 생각했다, 큰 인물이 되겠다, 진짜 좋은 길 가는구나 하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제가 저의 서원을 부정하고 있었기에 제 마음의 화분 안에선 서원이란 새싹이 아닌 탐심이라는 조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난 출가를 하자는 마음 먹었고 바로 학교로 들어갈지 아니면 간사를 할지 추천교무님이신 적탄님과 상의를 하던 도중에 저는 교당은 잘 알고 있지만 원불교는 잘 몰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간사를 하면서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남중교당에 간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사 때 세운 표준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무리 힘들어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라는 거였습니다. 간사 첫날 주임교무님을 뵙고 제가 처음 받은 업무는 새벽에 교당문 열기, 새벽에 타종 33타 하기, 일과가 끝나고 셔터 내리고 문단속하기,
저녁 신고 목탁치기였습니다. 맨 처음에 이 업무를 받았을 때 교무님이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쉬운 일을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시키시는 일이니 하자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아닌 머슴으로 일을 하였기에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버티자는 마음도 사라지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꾀병을 부리고 자선을 빠지고 늦잠이 잦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주임 교무님들과 다른 지도 교무님들께서는 저에게 여기에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제가 더욱 한심해졌고 교당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계속 교당 생활에 집중을 못하는 제게 교무님들께서는 집에 다녀오라고 휴가 아닌 휴가를 주셨고 집에 가는 기차 안에서 내가 왜 출가를 했지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그 생각은 충주에 도착할 때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교당의 각 추천 교무님께 그간 남중교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며 남중교당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니 교무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은 간사 1년만 하고 바로 학교로 들어가겠냐고 저에게 물어봐 주셨지만 만약 이대로 학교에 들어간다면 나가는 건 정해진 순서처럼 뻔히 보였고 그 상황에서 자존심은 있었는지 2년은 하겠다고 말씀을 다 드려놓았는데 1년만 하면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 반드시 2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에서 휴가를 마치고 남중교당으로 가던 기차 안에서 불현듯 저는 저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 사람들이 자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교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원이 생긴 저는 교당에 다시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간사 1년이 우야무야 끝나고 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교무님도 바뀌신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일은 교당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평상시 학생으로 있었던 저는 공사판과의 인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공사일에 동원되면은 모든 것이 서툴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2번, 3번에 나눠서 여러 번 일을 거쳐서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임 교무님께서는 네가 아직 주인이 아니기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연말을 더욱 하고 치사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며칠 뒤 코로나 상황에 있기에 백신을 맞고 잠시 쉬던 날 거실에 나와 CCTV를 보니 당장 교무님이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이 다른 인부들보다 훨씬 열심히 그 일을 본인의 일마냥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모습이 주인이 아니고 저렇게 모든 일들을 본인의 일처럼 할 수 있는 게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교당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계단에 묻어있는 시멘트 가루나 그런 먼지들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며 일을 하다 보니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그 공간의 일을 자신처럼 하고 모든 일을 공심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사 1년차 때 운타운 교감님께서 뒷뜰에서 풀을 매시던 게 생각이나 그 당시 교감님께 왜 교감님이시라는 높은 직함을 갖고 계신데 왜 여기서 풀을 매시냐고 여쭈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자 교감님께서는 여기가 내 집이니까 내가 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간사 2년 동안에 저는 없었던 서원을 다시 심고 찾았으며 주인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해준 이 간사 기간이 너무나도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간사 2년이 마치고 여러 교무님들과 어른들을 만났을 때 그 어른들께서는 제게 너가 용케 2년을 버티고 안 나가고 이렇게 학교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사 전에는 기분이 나쁘게 들릴 말들이 사람들에게 다른 인상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 간사 2년을 잘 마친 제가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 발심으로는 남을 향한 탐심과 질투로 출가를 서원하였지만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해 속에 은혜를 발견하여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좋은 길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출가를 한다 했을 때 어른들께서 좋은 길에 간다고 진짜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불현듯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길, 거룩한 길을 이제 타인에게도 권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서원대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꼭 성불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심, 공심, 공부심으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토외교당 출신 원불교학과 3학년 예비교무 류은상입니다. 이렇게 총무 예외 때 선지님들 모시고 감상담 발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지금 기쁨 속에서 저는 편안하게 원불교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원불교가 무슨 종교인지도 잘 몰랐고 매주 법회 참석을 성실하게 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가끔 법회에 참석하러 교당에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원불교와의 인연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절실한 감사를 느낀 것은 출가 서원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주변 어른 말씀을 잘 듣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놀 때에는 놀고 그렇게 큰 사고는 일으키지 않으면서 잔잔하게 생활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가까워지면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한다고 하여도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저를 불만스럽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크게 불행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원불교 교법을 공부하면 혹시 이런 나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 무슨 배짱이었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원불교 학과에 입학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 하나 해결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세상의 병을 해결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직 그 광대함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저 원불교와 인연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만이 많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많았습니다. 불안이 많은 만큼 후회와 자책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학과에 입학한 이후로 저는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욕심났습니다. 불안을 필요에 따라 떨쳐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는 그 힘이 욕심났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그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과는 별개로 저는 여전히 그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한 채 죄고에 신음하는 현실을 속상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참회문을 밝혀주시면서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사참은 또 무엇이고 이참은 또 무엇인지 알쏭달쏭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겨울 훈련 때 지금 이 순간이 카메라의 필름 한 장처럼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찰나와 찰나를 각각 담고 있는 필름 여러 장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면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이라고 느껴지는 그 필름 한 장을 잡아보려 하니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1초 전이라는 필름에 담긴 저와 지금이라는 필름에 담긴 저, 그리고 1초 후라는 필름에 담길 제가 정말 같은 존재일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 이참을 하라고 하신 걸까 싶었습니다. 동시에 1초 전에 제 행동이 원인되어서 지금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 사참을 하라고 하신 걸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안으로 조마조마하던 제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찰나와 찰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해서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고 하신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습관까지 한 번에 녹이지는 못했는지 다시 자책과 후회를 반복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 확실했던 것은 글 공부에만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글 공부와 함께 실질로 느껴보는 공부를 해야 나를 녹이고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지만 그래도 소중한 감상을 아는 채로 감동이 있는 공부인이 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키가 작아서 가깝고 좁은 세상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종사님의 어깨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기회를 잡은 지금 옳은 방향을 정했으니 그 목적하는 바에 노력을 계속하여 상극으로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전무 출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영산선악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한 고서연입니다. 저의 출신 교당은 모형교당이고 저의 추천 교무님은 모형교당에서 근무 중이신 이지현 교무님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여러 예비교무님들의 출가 감상담을 보면서 나도 얼른 저기서 빨리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막상 제가 여기 서보니 너무 긴장이 됩니다. 저희 집안은 무종교라 자연스럽게 저도 종교가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과 가장 가까웠던 원광여자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교무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2학년 때 그 당시 법당에서 근무 중이셨던 최재현 교무님의 인도로 입교를 하게 되었고 바로 집과 가장 가까웠던 모형교당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교당이 집보다 더 편한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교당이 좋으면 집보다 교당에서 살아라 라고 하실 정도로 저는 교당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저희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어머니와 6개월가량 떨어져 살았어야 했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이 모든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끔찍하게 느껴지고 함께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것조차 싫어서 3일을 내리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아버지와 교류를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다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밖에선 한없이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불행한 모습들을 감추려 억지로 더 밝고 명랑한 사람인 척 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교무님께 마음이 열리고 이 법에 신심이 생기면서 제 자신을 조금씩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교무님은 언제나 제 상태를 잘 알아주셨고 제게 큰 힘을 주셨으며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은 너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교무님께 제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 공부를 하며 아버지에 대해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아버지를 이해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났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제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워했던 아버지에게서 감사함을 하나씩 찾아낼 수 있었고 제가 변하니 집안 분위기가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삶에 활력이 생겼고 그제서야 제 마음에도 따뜻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조금 공부한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법이 세상의 고통에 맞설 수 있는 법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다. 나를 살아나게 해준 이 법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결정이라는 큰 산을 넘으니 또 다른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원불교 교도가 아니신 어머니는 저의 출가를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며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출가에 대한 마음을 접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계속해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설득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 진심을 담아 장문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신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시더니 결국 제 선택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딸이 교무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 내가 교당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냐며 은혜로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산선악대학교에 다닌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 3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과 많은 선진님들께서 소로서 대를 이루신 그 근실한 창립 정신을 보며 저도 힘을 내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모아주신 공금인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과연 제가 이 공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열심히 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항상 목적 반조를 하면서 언제나 신심과 공심으로 가득 차서 수없이 흔들리더라도 뿌리는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되어가려 합니다. 제가 학교에 오기 전 약 3주가량 구룡 상사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좌선 상사님께서는 수행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진실됨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를 떠올려 보니 저는 아직 그리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면서도 외면하려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는 법문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수학 기간 동안 끊임없이 서원 반조를 해나가고 적공을 하며 진실되고 신심 가득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